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 중심으로 한번 더 좀 보고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고 여러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그 사분면 분류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분면 분류 문제 지금 화면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단순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확장을 해서 다양한 우리가 복잡한 문제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래는 크게 세 가지 적용 분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이 분류하는 문제와 하나는 이제 어떤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 아니면 뭐 시스템 모델링 문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이크는 전부 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예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사분면 분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자, 이 x, y가 0과 1 사이의 랜덤 변수죠. x, y가 0과 1 사이의 랜덤 변수. 그리고 x, y 값에 따라서 우리는 4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임의의 예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든 예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예제 문제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x, y의 랜덤 넘버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x, y 값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값을 x, y 값에 따라서 우리는 타겟 값을 부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x, y 값에 따라서 xy가 0과 1 사이면 우리는 맨 첫 번째에다가 1을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예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표현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그리고 xy가 0.5보다 두 개가 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네 번째 분류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이 타겟 값을 가지고 이 타겟 값을 우리는 출력으로 이와 같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XY 입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타겟 값이 나오도록 이 안에 웨이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웨이트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러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일단 학습이 된 이후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물론 하나씩 넣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0.75와 0.68을 넣었을 때 과연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하나를 넣고 원하는 답이 나오느냐를 이제 보는 이와 같이 문제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Generalization 능력,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지만 우리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학습한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학습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이지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학습한 그러한 로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예제 문제를 가르쳤지만 그 예제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아닌 그것을 응용하는 문제를 냈을 경우 자기가 그 배운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일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일반화 능력을 매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일반화 능력을 높일 것이냐에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화 능력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뉴럴넷 구조를 전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죠. 이 인풋을 몇 개로 하고 아웃풋을 몇 개로 하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슈퍼바이스드 러닝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넣고 그것을 이제 그 웨이트를 추정하는 이와 같이 러닝 알고리즘.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구조나 러닝 알고리즘이나 학습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일반화 능력은 영향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과연 이 학습된 데이터가 얼마나 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매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구조, 이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웨이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이 네트워크 구조하고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것은 사실은 큰 어떻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구조나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정의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 것. 샘플은 우리 그 예제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어진 각각의 데이터,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하나의 그 샘플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생성된 50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샘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러닝 우리가 알고리즘에 보면은 이 배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배치는 몇 개씩 묶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러닝 알고리즘에 쓸 때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배치로 그다음에 배치로 계속 전체 학습된 데이터를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배치가 모자라면은 여기까지 그냥 잘라서 하고 다시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서부터 그래가지고 한 번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전부 전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에폭이라고 하고 이 에폭 수가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배치 타입으로 계속 학습을 하지만 이 전체를 몇 번을 진행을 할 것이냐 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중요한 이 샘플과
H와 F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예제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장 단순한 두 개의 인풋을 넣고 4개의 아웃풋을 넣어서 이 문제는 그 어떤 타입의 에 해당되느냐, 주어진 인풋이 어떤 타입에 해당되느냐를 찾아가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뭐 이런 슈퍼바이저 러닝의 문제라고 보여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예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콜랍에 좀 띄워놨는데요. 콜랍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내 컴퓨터에 어떠한 것이 없어도 뭐 실행이 될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 에디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콜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 콜랩을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구글 아이디를 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쳐서 콜랩에 들어오면 이 환경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프로그램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우리가 노트 업로드를 하면은 이와 같이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중에서 파일 선택을 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강의 자료에 올라간 2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의 이 다운로드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겠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서 불러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한번 가지고 와보죠. 뭐.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면은, 자, 이것을 한번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미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여러 가지 딥러닝, 머신러닝, 뉴럴넷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안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을 컴퓨터 안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인풋을 해오네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나 다른 모듈들을 인풋을 해오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파이썬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라 여러분 기존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것들을 좀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은 numpy pandas,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우리가 플라팅을 하기 위해서 플라팅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는데, 뒤에 이 불러올 때 임포트를 하고, 우리가 numpy라고 하는 것은 numpy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np라고 나는 약자를 써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np. 하고 numpy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나 모든 기능 메소드를 다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케라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 보기도 하겠어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Shift Enter를 치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Shift Enter를 저는 쳐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 모듈, 첫 번째 모듈이 실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 텍스트를 더 추가해서 이 프로그램 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실행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듈을 Shift 엔터로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 모듈은 우리가 CPU를 쓸 것이냐, GPU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 GPU는 좀 더 계산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이제 CPU로 정의를 했으네요. 자, 우리 문제는 뭡니까? 0과 1 사이에 XY 두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 np.random.seed로 넣었는데, 자, 이것은 seed 넘버를 줌으로써 그 다음에 생성되는 랜덤 넘버가 계속적으로 이 seed 넘버를 고정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넘버가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seed 넘버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랜덤 넘버가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숫자가 생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는 seed 넘버를 지정을 해서 랜덤 넘버를 생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5개씩을 한번 생성을, 처음 5개가 생성되도록 힌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서 첫 번째 데이터 X1에 대한 데이터, 두 번째 X2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팅을 했는데, 이 전체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7로 했고, 좀 바꿔볼까요? 88로, 99로 좀 더 커지겠죠. 다음에 이 플러팅을 X1, X2 두 개 데이터를 플러스를 하는데, 그 컬러를 우리는 블루로 하겠다. 여러분 그린으로 하고 싶으면 그린, 그리고 X 라벨, Y 라벨을 지정해서 일부 그리드를 이와 같이 했죠. 그래서 플랫을 쇼하면은 쇼하게 돼 있죠. 40분 제한이 있나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Shift 엔터를 한번 쳐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린 형태의 데이터 플라팅이 이제 보여지고,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코드는 두 개의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서 x1, x2가 0.5보다 작으면 우리는 첫 번째 분류로 넣겠다는 거고, 그리고 두 개 다가 0.5보다 크면은 네 번째를 해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3를 우리가 초기 타겟을 아무것도 없게 하고 계속 붙여나가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레이 그 스트링 변수가 생겨서 각각 xy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몇 번째 타입이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x1, x2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classify date라고 하는 함수는 x1, x2라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것이 어떤 그룹이냐를 타겟에다가 넣어서 이 타겟을 리턴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네요.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유튜브를 잘 보고 테스트를 잘 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타겟을 한번 프린트를 해봤어요. 타겟을 classify date라고 하는 위에서 정의한 함수에 우리가 타겟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시프트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각각의 데이터가 타입 1, 타입 2, 타입 3 어떻게 몇 번째 타입이냐를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5,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이 그 타입 1이 몇 개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타입 1인 경우에 이 타겟이 몇 개가 있느냐,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참으로 이 편리한 기능이죠. 우리가 타겟은 하나의 스트링 변수이지만, 어레이 변수지만 이 타겟 안에 있는
이 타겟이 타입 1이냐, 타입 2냐, 타입 3냐, 타입 4냐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것이 몇 개인가를 랭스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프린트를 했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우리가 5,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타입 1이 몇 개고 타입 4가 몇 개인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플라팅을 해보죠.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우리가 플라팅한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이 골고루 표현이 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은 타입 1과 타입 1에 대해서 x1, x2 값을 플라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블루로 이와 같이 놓겠다는 거고, 맨 마지막은 x4하고 우리가 타겟이 타입 4하고 타입 4가 우리가 타입 4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옐로우로 표현을 해서 플라팅을 해서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분포가 타입 1과 타입 2, 타입 4에 대해서 어떤 분포로 있느냐를 한번 플롯으로 해봤네요. 자, 우리는 그 인풋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우리가 x1과 x2와 이와 같이 nparray 타입으로 합했네요.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그래서 머지를 해서 하나의 리턴 값으로 만들었고, 이 리턴 값을 이제 프린트를 해본 게 그 다음이죠. 그래서 역시 또한 데이터를 머지한 것을 프린트를 해봤어요. 이와 같이 두 개 칼럼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범주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타입 1과 타입 4와 이와 같이 스트링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만드는 네트워크의 타겟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범주화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타입 1과 타입 3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스트링 변수로 만들고 이것을 범주화로 만들어서 범주화로 하고, 범주화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분류로 첫 번째 클래스인 경우에는 첫 번째 위치에 1, 네 번째 분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네 번째다 1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4개 타입을 우리가 표현하는 4개 벡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x1, x2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분류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했어요. 분할한 이유는 뭡니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두 개를 나누기 위한 거죠. 그래서 5,000개 데이터 중에서 앞에 50개는 우리가 트레인으로 쓰고, 트레인 데이터에는 입력과 출력, 즉 X트레인은 입력, T트레인은 우리가 이 아웃풋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이후에 트레인되지 않은 데이터, 나머지 5,000개에서 앞에 50개를 제외한 이후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이와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X트레인과 X테스트를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나눠서 데이터를 분할했네요. 역시 Shift 엔터를 해서 해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델을 시그모이드 모델을 썼어요. 시그모이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썼고, 여기서 우리가 모델 구조는 입력은 2개고 출력은 4개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층을 초기에 첫 번째 층은 16개 인풋 노드, 두 번째는 16개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력이 2개, 출력이 4개, 중간 히든 레이어 2개를 넣어서 각각 히든 레이어 노드가 16, 16으로 이와 같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넣고 맨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썼는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맨 마지막 4개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그 출력 구조의 그 데이터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썼어요. 물론 여러분이 시그모이드를 써서 가장 큰 놈을 뭐 이렇게 찾아가도 그 코드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퀀셜이라고 넣은 것은 이 네트워크의 구조가 두 개는 입력, 출력은 4개에서 그 하나씩 쌓아가면서 완전히 풀 커넥션 된 걸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조를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 시퀀셜 대신에 다른 모델로 구성해서 만들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2개 입력, 4개 출력, 그 다음에 2개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16개의 그 노드와 16개 노드를 각각을 갖고 그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갖는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모델에 보면은 그 컴파일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썼는데요. 메소드를 여기에는 옵티마이저의 그 러닝 알고리즘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러닝 알고리즘을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정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를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다르게 쓰고 싶으면 이와 같이 그 다른 그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러닝 학습 그 율, 그 러닝 레이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가는 거고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즉 옵티마이저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에 초기 그 학습률을 얼마로 지정할 것이냐를 지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입력과 출력, 엑스트레인, 타겟 트레인을 넣고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이제 바꿔가면서 전체 이터레이션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해서 이제 돌리게 돼 있죠. 한번 컨트롤 엔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돌아가면서 애큐리시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네요. 좋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40분이 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모델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 구조에는 입력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출력을 몇 개로 할 것이냐,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 몇 개로 하고, 그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그 노드를 몇 개로 할 것이고, 각각의 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중에서 특별히 옵티마이저 아담스라고 하는 것을 넣고 여기에 이제 러닝 레이스를 우리는 또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파라미터로 중요한 것은 요 러닝 레이트를 옵션으로 우리가 주고 싶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함수 파라미터가 배치 사이즈와 에폭을 얼마나 할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에폭을 내가 여기서 50으로 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데 보면은 0.3, 0.3으로 해서 뭐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즉 이터레이션 30번 가지고는 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꿔가면 50번이 아닌 우리가 한 500번으로 가서 다시 돌려보죠. 조금씩 올라가죠. 이터레이션이 아까는 0.32에서 끝났지만 계속 돌아가니까 이 애큐리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0.98 그래서 뭐 1이 나올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끝났는데 결국은 구조를 만든 이후에 그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터레이션을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2가 아닌 한번 20으로 가볼까요? 30으로
30으로 가겠다는 것은 우리 데이터 샘플 사이즈는 50개인데 50개를 30 그러면 나머지 20이 남으니까 30, 20 이렇게 짜나가서 하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한번 돌려보죠. 이게 별로 증가되지가 않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돌아가는데 우리 예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데 우리가 50개의 샘플 트레인 데이터인데 30개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20, 근데 한 번 하는 데는 겨우 2번밖에 이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샘플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와 같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터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가 50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한 3개 정도로 가보면 이와 같이 금방 증가가 되는 애큐리시가 여기서 말하는 애큐리시는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애큐리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개 데이터 중에서 지금 학습을 해 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느냐.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 내에서의 애큐리시예요. 우리가 이 애큐리시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트레인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트레인이 잘 안 된다면 즉 입력을 넣고 출력을 넣는데 그 매핑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잘 완성이 돼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플라팅을 했는데 우리가 플라팅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로스와 애큐리시는 말 그대로 애큐리시죠. 거의 1에 가깝게 좀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스는 그 반대죠. 에러에 대한 어떤 함수가 점점점 에러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 형태가 점점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선에 수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학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와 같이 애큐리시가 어느 정도 1에 가깝게 잘 수렴이 되느냐 아니면 로스 펑션이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작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느냐 이와 같이 수렴이 안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구조를 만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학습이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이터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인 데이터에 비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씩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너무 커버리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는 그 학습 류를 디폴트로 썼는데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것을 아주 작게 혹은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렴이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애큐리시가 잘 좋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터레이션을 더 늘려본다든가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 학습률을 좀 여러 가지 지정해서 좀 작게 해보거나 이렇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요 레이어의 구조를 바꿔본다든가 여기는 우리는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이 입력 2하고 출력 4는 정해진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레이어를 얼마나 더 늘려보거나 혹은 줄여보거나 아니면 요 함수 대개는 이제 요 레이어의 개수가 주로 영향을 주는데 아니면 일부 함수를 바꿔본다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터레이션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요 히든 레이어의 수
그리고 요 히든 레이어 수 안에 있는 노드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같이 들린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 모델 평가를 해보고 있죠. 우리가 모델 평가는 여기서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잘 됐고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0.95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학습된 데이터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테스트를 썼기 때문에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된 그 데이터는 여기에 나타난 거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써서 테스트 데이터를 써서 우리가 이 모델에서 만든 이 구조를 가지고 이벨리에이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서 함수인가요? 예, 함수를 가지고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네요. 배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같은데 0.9567 6.9567 값은 동일하게 나오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이미 트레인된 이후에 테스트에 대해서는 뭐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하든 크게 하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2는 동일한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인풋 2개, 아웃풋이 4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제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렐류라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지 않고 렐류라는 함수를 써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폭과 배치 사이즈를 좀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려면 뭐 어느 정도 커야 되겠죠. 배치 사이즈는 우리는 뭐 한 2로 정도로 해서 돌려보면 렐류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또 볼 것 중에 여기는 뭐 거의 1이 가깝게 나오네요. 자, 렐류를 쓰니까 거의 10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애큐리시가 큰 폭으로 오실레이션 되는 경우, 즉 뭐 이렇게 일정하게 수렴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0.5에서 뭐 1, 뭐 0.9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작게 하고 이터레이션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거의 렐류를 쓰면 뭐 1에 가깝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플러팅을 했고, 모델 2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는 더 좋게 나왔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는 뭐 여기서 0.934가 나왔어요. 결국은 위에 거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죠. 여러분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게 나왔다고 해서 트레인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꼭 좋아지라는 것은 법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0.9314,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는 뭐예요? 아까 그 모델 1에서의 그 여러분 0.9567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더 좋은 렐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렐류 함수를 쓸 경우 우리는 모델 구조는 뭐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하나 더 여기다 레이어를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0.98과 1이 반복되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해서
그 향상이 되는 이런 모델이 좋은데 0.98과 1로 조금 이렇게 나온 것은 이 트레인 약간의 좀 아마도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또 한번 돌려보죠. ACCU 기레시를 돌려보고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나요? 아까는 그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튀는 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튀고 이게 있다는 것은 약간 안정적으로 이 에큐리시가 향상되지 않다는 거죠. 약간의 그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맨 끝에서는 100%에 가까운 트레인 데이터가 나왔지만 이와 같이 그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그 오실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함수의 그 액큐리시를 보면 자, 얘는 모델 1은 상당히 그 이렇게 오실레이션 없이 쭉 향상이 되어 가면서 일정하게 우리가 컨버지 하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그 액큐리시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렐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두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있는 것은 안정적인 향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좋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 모델을 좀 러닝 레이스를 좀 바꿔보죠. 러닝 레이스를. 첫 번째 모델을 쓰지 말고 두 번째로 써서 즉 러닝 레이스를 조금 작게 해가지고 디폴트가 얼마나 써 있는지 모르지만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했어요. 조절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죠. Shift 엔터를 치면 로스 민 스퀘어 에러에서 에러가 나왔네요.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 에담으로 갔는데 옵티마이저 잘못됐다고 그랬네요. 옵티마이저 여기에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에러가 나왔어요. 옵티마이저 모델 1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 에담을 썼는데 옵티마이저가 그래요. 네, 어쨌든 요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서 조절하는지가 지금 적절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금 시그모이드와 렐류 펑션에서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아직은 석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구조가 과연 좀 맞았는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그모이드와 렐류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구조가 자, 첫 번째 구조와 두 번째 모델 1은 뭐예요? 16, 4개로 갔고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로 갔네요. 자, 두 번째 모델은 마찬가지로 16으로 갔고 렐류 펑션을 썼는데
배치 사이즈. 네, 하여튼 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어쨌든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오실레이션 되는 현상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 영향이 결국은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위에 거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능력이 이제 그 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트레인 데이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이제 해본 결과를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모델 1과 테스트를 봤는데 모델 1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델 1 모델 1을 한번 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아, 모델 1도 좀 문제가 있네요. 뭔가가 지금 제대로 이제 혼용이 되면서 좀 자, 처음부터 한번 모델 1을 다시 구성을 해보죠. 모델 1. 모델 1에서 에러가 어쨌든 러닝 레이스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다시 또 모델 1을 돌려보죠. 모델 1을 돌려봤을 때 자,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안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애큐리시가 증가가 되도록 그 과정이 학습이 되고 있고 9.98 0.98에서 멈췄네요. 좀 더 증가를 하고 싶으면 뭐 이터레이션을 좀 더 늘려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플라팅을 해보고 자 모델 1을 봤을 때 뭐 다른 형태로 QC가 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아까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다시 구조를 좀 바꿔볼까요? 자, 모델 1의 구조를 뭐 조금 많은 게 하나를 줄여보죠. 자, 층 하나를 줄여봤어요. 층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층이 많고 레이어가 많은 모든 딥 레이어가 모든 문제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층이 꼭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도 썩 좋지는 않네요. 0.96이니까 한번 플러스를 볼까요? 자, 이렇게 됐지만 뭐 좀 안정적으로 가긴 했는데 글씨가 아까보다는 그 0.96에서 끝났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자, 극단적으로 하나를 해볼까요? 우리가 50개에 대해서 하나로.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약간 오실레이션은 있네요. 오실레이션은. 자, F옥의 그 이터레이션이 앞에 있는 거고, 오실레이션은 발생은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내가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자, 플롯을 해볼까요? 자, 어쨌든 오실레이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가는 겁니다. 러닝 레이스를 크게 갈수록 오실레이션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가야 되는 경우가 좋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고 싶은데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고 싶은데 모델 1 자, 시퀀셜하고 모델 애드하고 그 다음에 쉐입하고 컴파일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모델 피트를 했지만 여러분 이 러닝 레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꼭 필요한데 그 러닝 레이스를 옵티마이저 사담 그것을 내가 못하겠네요. 왜 그럴까요? 모델 1 컴파일 자 어쨌든 자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10분으로 종료돼요. 자 어쨌든 모델 1을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러닝 레이스. 왜냐면 언제 이게 오실레이션이 될 경우, 즉 액큐리시가 들락날락하면서 안정적인 수렴으로 가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작게 갈 필요가 있다. 작게 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구조를 만들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배치 사이즈와 에폭 사이즈를 다르게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금 그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는 못했어요. 여러분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든 답은 인터넷에 있죠. 구글에서 보면 러닝 레이트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쓴 것은 in 클래스예요. 텐서플로우. 자, 러닝 레이스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이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서 한번 돌려보는 것을 여러분 숙제로 내보겠어요.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모든 답은 인터넷에 있죠.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여기 나오네요.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스. 여기서 보면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옵티마이저, 아담스 해서 이렇게 여기 러닝 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뭐 뒤에 게도 뭐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네요. 그럼 앞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여러분 러닝 레이스를 조절해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돌리는 것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숙제로 줘보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원래 데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자료로 가보면 남은 시간이 7분 남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터레이션을, 전체 데이터를 몇 번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배치는 요 사이즈를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쓰는 요 배치 타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샘플이 작은 경우에는 배치로 가다가 모자란 경우에는 뒤에 거는 잘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배치를 너무 크게 하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샘플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이 각각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네트워크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인풋하고 아웃풋은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레이어 층을 얼마로 할 것이냐, 몇 개로 갈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라미터 중에 그 러닝 레이트 학습 데이터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에큐리시를 꼭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다고 해서 트레인 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에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꼭 완벽하게 답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학습되어져 가는 행태도 오실레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가느냐, 이것은 사실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의 그 레이어가 무조건 많은, 그러니까 딥 레이어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딥 러닝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레이어를 쓸 경우에는 또 에큐리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에 맞게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이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룰은 없어요. 즉 네트워크 그 레이어를 몇 개로 해야 되고, 러닝 레이스를 얼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폭 리트레이션을 얼마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즉 그것은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런 데이터를 핸들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향상시켜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중간고사 문제로 정리하기로는 우리는 n이 거로 50인 경우, 즉 샘플 사이즈가 50개인 경우, 500개인 경우, 5000개인 경우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적은 경우,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 결과를 또 만들어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러닝 레이스를 또 바꿔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길러야 될 텐데, 이 주어진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내보겠어요. 이번 시간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 내겠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이런 시뮬레이션, 다양한 것들을 돌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수렴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각각의 이것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복잡해진 문제, 인풋이 두 개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인풋이 한 개도 될 수 있고 혹은 만 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전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타겟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일반화된 방법은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각자가 그러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 구조를 어떻게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좋은지는 우리가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작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바꿔가면서 그것을 이제 좀 느끼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달라지면은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분으로 남아서 여러분 그 1분이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속을 한 후에 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좀 돌아와서 좀 마지막 문제를 한 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에 여러분 것을 또 보면서 하도록 하고, 중간고사 문제는 지금 이 예제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이 예제 문제가 그 다양한 변화를 줘서 여러분이 액큐리시를 특히 그 트레인 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가는지를 이 특수한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